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로봇주 열풍이 연초 지지부진하다 3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앞다퉈 로봇 투자에 나서며 로봇주 열풍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오늘 LG전자가 투자한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엔젤 로보틱스가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해 따따블에 다가서기도 했죠. 엔젤 로보틱스의 증시 입성으로 로봇주가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인공지능 로봇 경쟁까지 오늘 집중 진단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관심이 뜨거워진 로봇 산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서일홍 코가 로보틱스 대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대표, 김지훈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LG전자가 투자한 엔젤 로보틱스 코스닥에 오늘 상장했는데요. 아주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고 로봇주 열풍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김지훈 대표님, 뭐 대단한 성과를 보인 거죠, 지금? 네, 지금 오늘 방금 들어오기 장중 고점으로 280%니까 네. 이제 거의 3배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는 이제 4배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례적인 경우긴 한데 이게 지금 전반적인 그러니까 그 엔젤 로보틱스 빼고 나머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다른 뭐 SPG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같은 로봇 관련된 회사들 연관적으로 같이 다 상승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네. 엔젤 로보틱스만 좀 이례적으로 오늘 당일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자금이 이제 그 AI나 이쪽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조금 분산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주는 작년에 워낙 좋았고요. 작년에 뭐 두산 로보틱스 공모가 기준으로 6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4배 정도 오른 수준이고요. 이미 올라갔는데 약간 좀 숨고르기 하는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로봇 관련된 그 주식 관련돼서도 시가총액 큰 상위주 위주에서 지금 아주 밑단의 시가총액 뭐 2천억, 3천억대 종목들에서도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순환매 형식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작년에 말씀하신 로봇주 굉장히 열풍이었는데 연초 들어서 조금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원인은 뭐였는지 이제 다시 좀 빛을 보고 있는 건지. 네, 그 로봇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 그 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고령화가 키워드된 사회라서 네. 로봇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적자인데요. 예. 그 로봇 관련된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거는 심플하게 이제 적자를 감안하면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예. 그러면 보통 글로벌 로봇 업체들이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 비율을 PSR이라고 하는데요. PSR. 네, PSR이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6배에서 7배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데 우리는요? 네, 국내 기업들은 50배가 넘습니다. 아, 우리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들은 조금 단기간에 많이 급증한 측면이 있어서 PSR 기준으로 네, 보면 우리 국내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리고 연초 대비로는 사실 고점 대비로는 한 47%, 그러니까 실적 추정이 가능한 기업들의 평균 고점 대비 한 47% 정도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덜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스러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최고가 대비 좀 떨어져 있는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네,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 볼 때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을 나누면 그게 PSR입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 로봇 기업에 비해서 조금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할증이 돼 있는 수준이다 상황.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준 대표 평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엔젤 로보틱스 보니까 뭐 주가가 워낙 상승세를 치는데 뭐 LG전자가 지금 투자를 했다고 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대기업들이 다 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선 뭐 그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 자사들 공장에서 쓰는 뭐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네. 부품의 정밀도라든지 품질 개선, 이런 삶의 질 개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 첫 번째 목표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제
먹고 살 거리 대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더 나은 그런 그 기업의 어떤 경영을 추구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제 로봇이 이제 그 우리 세상이 자동화가 되면서 옛날에는 공장만 자동화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용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 공간, 집 이런 곳에 이제 로봇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상용 공간이라 그러면 뭐 식당 같은 데 들을 수 있고 식당이나 뭐 공공 공간, 공공 공간 또 집에서도 많이 집에서도. 쓰임새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곳에 어떤 그 쓰일 수 있는 로봇의 융복합 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예. 본인들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고 아마 이런 로봇 회사들을 열심히 그 인수하는 것이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도 코가 로보틱스를 지금 직접 운영하고 세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코가 로보틱스 세운 지가 지금 한 7, 8년 되시죠? 이게 7년 차입니다. 7년 정도 됐는데 예. 어떤 로봇이에요? 여기 코바 로보틱스에서 만드는 건? 저희는 지금 그 모바일 서비스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식당에서 음식 갖다 주는 거. 예, 서빙하는 딜리버리하는 로봇. 서빙 로봇입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들 첫 제품이고 사실은 이제 그 서빙 로봇을 현재는 뭐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하는 건데 저희들의 계획은 뭐 현재 이제 챗 GPT 같은 그런 이제 그 AI를 경량화시켜서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래서 그 AI와 그 로봇 기술의 어떤 접점에서 어떤 승부를 보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회사를 지금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의 접점. 요즘 글로벌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만드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어떤 제품인지 나중에 또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대기업들이 지금 엔젤 로보틱스도 그렇지만 삼성, LG, 뭐 두산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하나하나 좀 보고 싶은데 삼성에서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네. 이 회사는 지금 어떤 제품이고 뭐 지금 기술력이라든지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고전에 약간 정부 그 정책적인 지원받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아주 로봇 산업에 네네. 대해서? 1월 말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네. 말씀드려요. 그 정부의 지금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두 가지 지금 로봇 산업이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력 관련돼서 그 한 로봇 관련된 핵심 인력만 2만 명 정도 양성 그 목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정부가 네, 그런 네. 인력을 양성하겠다. 네, 인력 양성 관련돼서 그리고 지금 그 로봇 관련된 이 전문 기업, 로봇 전문 기업을 150개 정도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150개나? 네, 네, 전문 기업만. 네. 그리고 이 8대 핵심 기술이라서 하드웨어 5개, 소프트웨어 3개 해서 총 8개 기술에 핵심 집중하겠다고 밝힌 측면이 있고요. 예. 첨단 이 150개 중에서 첨단 로봇 분야를 2030년까지 100만 대 이상 보급하겠다고 그 정부 정책적으로 그래서 민간하고 협동으로 2030년 기준으로 3조 이상 민간 합동으로 그 로봇 육성 로드맵 해가지고 3조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가장 좀 이 테스트베드 하기가 워낙 고령화돼 있고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정부 정책적인 지원 측면도 뭐 대기업에서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로봇 산업을 네네.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네.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이니까 네네. 대기업들도 좀 뛰어들고 중소기업도 뛰어들고 스타트업들 뛰어드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아까 그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원래 휴머노이드 로봇 휴버로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네, 인간형 로봇. 맞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원래 테슬라 로봇이 더 유명한데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기술력의 차이는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체 그 제조업 로봇 포함해서 산업용 로봇하고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서비스 로봇 관련돼서 국내 그러니까 평균 기준으로 글로벌 로봇 회사하고의 기술력 차이는 그 우리가 한 20에서 30% 정도 차이 난다고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그 산업용 로봇 관련돼서 그 소위 말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주로 하는 협동 로봇 관련돼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협동 로봇. 네, 협동 로봇. 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일종의 인간이 이제 하기 좀 불편하거나 힘든 작업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협동 로봇인데 협동 로봇 관련돼서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 차이나 생산 규모 차이나 아직 못 미친다는 네, 얘기죠, 훨씬. 많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산업 현장에서 보시기에 레인 로보틱스, 삼성이 지금 투자를 했고
뭐 지분도 지금 늘려갈 생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술 수준이라든지 앞으로 쓰임새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레인 로보틱스 본다면? 뭐 개별 회사에 대한 그 기술 수준을 사실은 저는 이제 같은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그래도, 한데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글로벌하게 보면 저는 이제 뭐 교수 출신이니까 예. 글로벌하게 보면 저희들이 그 매년 그 나라에서 나오는 논문 수,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굉장히 진보된 어떤 그런 이론이나 어떤 그런 응용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가 이제 논문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한 6등에서 8등 사이일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이 전 세계에서. 그럼 순서를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뭐 그 잘하는 데가 미국이죠. 미국. 예, 그리고 아마 중국이 굉장히 이제 그 올라와 있고요. 중국이 그러면 2등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 총량으로 보면 2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량으로. 논문도 사실은 엄청나게 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로봇의 대수, 얼마나 많은 로봇을 사용하느냐라고 보면 저희 나라가 지금 아마 한 4위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4등.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어떤 그 숫자가 들어가 있냐면 대개 이제 산업용 로봇이 현재는 지금 더 많이 지금 보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공장에서 예, 확산된 맞습니다. 건.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더 시장이 커질 거라고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용 공간, 그다음에 상업용 공간. 서비스 로봇이죠. 서비스 예, 로봇. 그래서 서비스를 상업용 공간에서 하느냐 아니면 이제 개인 공간에서 집에서 하느냐 하는데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서비스 로봇.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로봇이 잘 되려면 어떻게 보면 그 산업용보다는 훨씬 더 지능이 많아야 되고, 예. 근데 그 지능에 지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LLM이라고 거대 그 언어 모델. 언어 모델인데요. 그 거대 언어 모델을 그 가장 많이 발전시켰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서비스 로봇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휴메노이드도 조금 더 발전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게 지금 삼성전자, LG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네. 엔젤 로보틱스인가요? 그럼? 네, 엔젤 로보틱스는 아까 말씀 주신 거에 그 웨어러블 로봇 웨어러블 쪽에 로봇. 재활 치료 쪽에 좀 돼 있는데 뭐 그 예를 서비스 현장에도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말씀 주신 서비스 현장에 좀 중점으로 하는 회사가 하나 로보틱스입니다. 한화 네, 로보틱스에서 그 삼남이 이제 김동선 부사장이 예. 하나 갤러리아하고 그 소위 말하는 푸드테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글로벌 푸드테크가 연평균 한 45% 성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피자 만드는 로봇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로보틱스가 이 말 그대로 생활에 가장 연관된 푸드테크하고 결합된 그 협동 로봇 신제품을 HCL14라고 공개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CJ 프레시웨어랑 급식 쪽, 급식 외식 이 푸드 서비스 자동화 서비스에 로봇을 전격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화 로보틱스가 네, 그래서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 가장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다. 이게 열심히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조리라든지 이런 것 협동 로봇을 네. 이제 하나의 서비스 로봇 군으로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이동 서비스 하는 로봇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 근데 서비스라는 건 뭐예요? 아까 이제 모바일로 하는 네. 거죠. 뭐. 음식을 갖다 주고 음식을 하는 갖다 주는 거. 배달 서비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서비스 로봇 군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조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로봇이 또 하나의 서비스 군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하마는 지금 이제 그 팔에 해당되는 서비스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오늘 상장한 LG전자가 투자한 엔젤 로보틱스는 이 웨어러블 로봇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재활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약간 그런 거죠. 그 재활도 필요하지만 증강이죠. 그 뭐 자기 힘을 증강시키는. 근육 같은 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모타를 우리 관절에다 붙여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모타가 움직여주면 제가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의 힘을 키우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력을 보강해주는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러면 작업자가 공장에서 뭐 20kg, 30kg, 뭐 50kg를 못 들었는데 예. 이걸
채용을 하면 그걸 쉽게 들 수 있는 거죠. 허리도 안 다치고 뭐 무릎도 안 다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도와주는 그런 웨어러블을 보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물론 필요한 거고요. 예. 그럼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재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시장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엔젤 로보틱스 주가가 어떻게 될까 보면 시장이 좀 커야만 매출도 늘고 뭔가 이익도 늘어날 텐데 혹시 시장을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나요? 그 재활 로봇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냥 전체 웨어러블 로봇 시장 자체는 웨어러블 전체로? 네, 전체로는 2030년까지 그래도 연간 40%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매년 40%? 네, 매년 40%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 네, 이거죠? 전체 글로벌 전망으로 보면 그 보스턴 컨설팅이 밝힌 거는 16,000밀리언 달러 2030년까지. 네. 그리고 국내로는 2030년 돼야 한 1조 정도 시장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 웨어러블 로봇 네, 전체로 웨어러블 로봇 국내가 한 1조 그다음에 이게 전체 글로벌은 16,000밀리언 달러니까 한 32, 환율 1,300원 곱하면 한 30조 정도 시장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1조. 네. 대표님 보시기에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어떤 규모나 성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성장성 있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회사 측면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입는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그 옷을 입듯이 예를 들어서 기성복을 입느냐 아니면 맞춤형을 입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 이제 이 웨어러블 로봇은 약간 이제 맞춤형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춤형이라고 하면 범용성으로 이렇게 확 늘리기가 쉽지는 또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기성복을 그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105 사이즈, 뭐 100 사이즈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 분들은 그런 착용 로봇을 입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이 거기까지 잘 팔로업 해주면 충분히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옷을 사 입듯이 착용 로봇을 사 입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다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 기술 개발에 지금 다 뛰어든 것 같아요. 전 빅테크 업체들이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기술 수준이랄까 그런 부분을 우리와 비교한다. 또 어떤 회사들이 글로벌 기업들 중에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글로벌 로봇 회사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 중에서는 그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압도적입니다.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 유니버셜 로봇인데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인 테러다인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러다인이 전 이제 이 산업용이나 협동 로봇이나 이쪽 그 제조에 들어가는 제조용 로봇에는 완전 싹쓸이를 하고 있고요. 그 테러다인이라는 회사가 자율주행 이동, 아까 대표님 말씀 주셨던 이동하는 데 쓰는 그걸 또 자율주행 기술이랑 결합돼서 자율주행 이동 로봇에 글로벌 뭐 탑3 안에 드는 미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미르라는 회사도 테러다인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이 테러다인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아마 이게 2030년 기준으로 지금 이미 조 단위의 매출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로봇 산업만. 근데 전체 테러다인이 워낙 이 반도체 검사 장비가 커서 매출 비중은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향후 내년에 25%, 내후년에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 기준으로는 뭐 전 세계 탑3 안에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의료용 로봇 쪽이 굉장히 부각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료용 로봇 왜 말씀드리냐면 국내에 큐렉소라는 회사가 엄청 잘합니다. 큐렉스. 네. 글로벌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큐렉스는 어떤 로봇을 그 의료용 로봇이라면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그 의료용 로봇 중에 그 수술 로봇을 만듭니다. 아, 수술. 네, 인공관절 수술, 척추 고정 수술 이런 척추 치환술 이런 수술 로봇을 만드는 굉장히 강점 있는 나라입니다. 강점 있는 그 기업입니다. 큐렉스. 네. 아, 의료용 로봇도 이 시장이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영어가 얘기하듯이 인투이티브가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외과 의사들이 숙련돼야만 할 수 있는 수술을 그 초보 의사도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 로봇을 쓰면 아주 그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아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의사들의 피로도에 의해서 수술의 어떤 품질이 달라지는 것을 로봇을 이용해서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아마 성장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의 파나 야스카와 스위스의 ABB, 독일의 쿠카 이런 데가 이제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이고요. 산업용 그게 로봇. 여태까지 제일 많이 팔렸다고 생각하고요. 서비스 로봇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뭐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든지 네. 대만의 테크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로봇 회사가 아니었는데 네. 글로벌 초거대 AI 기업 예.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테슬라 테슬라. 예. 여기도 지금 옵티머스라고 하는 것들을 네. 하고 있고요. 한번 본 적 있어요. 이 예. 화면에. 네. 또 엔비디아는 반도체 기업인데 네. 지금 그루트라고 하는 네. 거를 이제 오픈 AI 네. 그리고 또 이제 오픈 AI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 AI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네. 피규어라고 하는 그런 휴메노이드 로봇. 피규어. 예, 네. 예. 구글도 사실은 로봇 회사가 아니었는데 RT2라고 하는 예, 휴메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쟁적으로 지금 이런 그 휴메노이드 로봇을 하고 있는데 예. 이 휴메노이드 로봇들이 지금은 그 비디오를 보시면 네. 이제 엄청난 그 지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그 예. 피규어 로봇이었죠. 왜 그게 그 고객 그 질문자가 이게 먹을 사과하고 컵인가 놓고 예, 맞습니다. 예. 먹을 걸 좀 뭐 예, 있느냐 예. 하니까 그 사과를 자기가 딱 집어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 벌써 저런 기술이 현실화됐나? 예. 피규어 로봇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건 좀 놀랄만한 기술 발전이 그게 이제 아닌가. 거대 AI 아까 네. 말씀드렸던 챗GPT라든지 뭐 이런 사과 집어서 주는 게 지금 방금 영상에 나왔는데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챗GPT 같은 거대 AI를 통해서 이제 그 이해를 해서 이제 그 하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그 빅테크들이 지금 하는 지향점은 뭐냐면 사실은 그 거대 AI를 쓰려면 그 소위 GPU라고 하는 거를 뭐 10,000개, 10만 개씩 갖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GPU 하나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 하면 10,000개면은 뭐 500억, 1,000억. 컴퓨팅 하는 것만 예를 들어서 몇 천억을 써야지 지금 저런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냐 하면 네. 그 챗GPT 같은 거대를 아주 소규모로 바꿔가지고 예. 실제로 클라우드로 우리가 그 의뢰하지 않고 거대 AI한테 의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몸속에다가 AI를 집어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 몸속에- 경량 AI죠. 어떻게 경량 보면. AI로. 예. 그게 지금 언디바이스 AI라고 하고요. 그 삼성에서 뭐 스마트폰에다가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을 통곡력 하는 거를 넣은 것도 예. 언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이제 로봇에도 굉장히 이제 채용이 될 거고요. 적용을 해서. 예, 그래서 네.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예.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그루트를 이렇게 개발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런 이제 그 첨단의 휴머노이드 로봇일 텐데 네. 그건 언제쯤 볼 수 있을래나요? 글쎄, 그 어떤 기능 어느 정도까지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제 그루트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걸 자기가 이렇게 관찰을 하고요. 로봇가 관찰을 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느질을 하면 로봇이 이렇게 보는 거죠. 바느질하는 거를. 아니면은 비디오를 보는 거죠. 요리하는 것들을. 예. 그걸 보고 자기가 저 행동을 배우는 거죠.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데 흉내 학습. 학습을 해서. 예,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를 내고 해보니까 안 되면 자기 스스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강화 학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바둑 AI가 연습하듯이. 강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프로를 예. 이기는 인간을 이기는 그런 경지에 올랐는데요. 이제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바둑만큼 예. 바둑이 경지에 오른 것만큼 이제 로봇도 어떤 솜씨를 부리는 데서 경지에 오르는 생활의 달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그루트의 목표로 삼고 예.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그 GPU가 수백 개 들어가는 비용이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 예. 기업이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거. 그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거죠. 클라우드로. 예. 빌딩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다 다 탑재를 하고 거기서 연산을 하는 거죠. 내가 물어보면
그 빌딩만한 크기의 컴퓨터가 연산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네. 여기는 안 보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비디오 클립에는 안 보이지만 예. 예, 무선으로 왔다 갔다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제 예,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실제 상업화된다고 생활화되는 데는 비용이 너무 비싸지는 거. 저희 회사에서 그 챗GPT를 써가지고 예.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그 평균 한 8초쯤 걸립니다. 6초에서 8초. 내가 답을 기다리는데 로봇가 답하는데? 로봇가 답하는데. 그러니까 예. 그건 답답해서 못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초, 2초 안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 1초, 2초 안에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경량 A가 나와가지고 예. 로봇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예. 로봇 옆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거대 AI를 쓰게 되면 예. 그 미국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기술 속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떤 경량 AI를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그루트나 뭐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같은 그런 휴머노이드가 예를 들어서 저런 굉장히 비싼 어떤 컴퓨테이션 하는 그런 컴퓨터의 도움을 안 받고 네. 예,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될 거고요. 경량 예, AI로. 경량 AI. 그래서 경량 AI와 로봇이 만나는 접점 거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 한번 듣기로 하고요. 임 대표님, 이게 지금 국내 로봇 주식은 일부 상장된 회사들이 조금 몇 개 있고 네네네. 상장이 안 된 회사, 상장된 회사들의 종합적으로 실적을 좀 전망을 해야 되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가 흐름이라든지 지금 어떤 상황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일단 뭐 상장에- 네. 협동 로봇 관련돼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4위권입니다. 그런데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네. 3위의 대만의 테크맨 로봇이랑 네. 시장 침투율 자체가 0.9%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3위와?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글로벌 3위권을 노리고 있고요. 예. 그걸 기반으로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로봇 관련돼서 매출 1,000억이 넘는 회사가 국내에 5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세 가지는 네. 전문 로봇만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네. 검사 장비, 그다음에 그 모터 만드는 회사 섞여 있습니다. 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아마 최초로 매출 1,000억대, 올해 기준으로 24년 기준으로 한 1,250억에서 1,300억 정도 매출에 한 20억에서 40억 정도 흑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전환 예상을 네네. 하고. 네. 연평균 그 작년에 한 670억 매출했으니까 매출은 계속 100%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두산 로보틱스가. 어. 그리고 이익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올해 흑자 전환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네. 올해 흑자 전환 예상하는데 매출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300억대 정도입니다. 300억대 정도. 300억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해 흑자 전환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년 정도에 한 1,000억대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요.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네요. 네. 네. 그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가장 부품 비싼 게 감속기거든요. 이걸 전부 다 수입해서 썼는데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수입했었는데 네. SPG라는 회사가 최초로 국산화했습니다. SPG는 각종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 전문 회사입니다. 예. 웬만한 가전제품 모터는 다 SPG 모터를 쓰거든요.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에 드디어 국산화해서 생산 캐파를 지금 2배씩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아무래도 모터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연간 보시면 SPG 같은 경우는 올해 한 4,800억 매출에 영업이익 300억 정도 나는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 회사 중에는 가장 우량한 회사입니다. SPG라는 그러네요. 회사가. 영업이익이. 네, 그래서 실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회사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용 로봇 회사 큐렉소가 작년에 큐렉소. 흑자 전환했습니다. 예. 대략 한 750억 정도 매출에, 그러니까 로봇 매출은 한 350억 정도인데 큐렉소도 로봇 매출이 500억 정도까지 연평균 5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주가를 보면은 실적이나 이런 게 비춰보면 조금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조금 주가 수준을 부담스럽다 이렇게 김 대표는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너무 올랐기 올랐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고점 대비로는 아까 40% 넘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주가는 뭐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더 내려와서 글로벌 피어 그룹이랑 격차가 지금 줄어드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예. 여기서 좀 더 줄어든다면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아까 정부 정책 모멘텀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생산 캐파를 2배를 늘리고요. 북미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출 캐파가 늘어나는 게 올해 아마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적을 반영하면 다시금 또 그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 대표, 네, 한 말씀 예. 드리면 예. 사실은 뭐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매출 대비 네네. 지금 이제 고평가돼 있다는 말씀을 지금 많이 글로벌 하고 기업들에 계시는데요. 비해서 네네, 맞습니다. 약간 부담스러운 예, 수준 부담스럽다는 시가총액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적주냐 아니면 성장주냐 하는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이런 논란은 수없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기업, 쿠팡 같은 기술 기업들이 초기에 대규모 적자를 감내하고 결국은 지금 보면 수조 단위의 이익을 내고 수십조 원의 기업 가치를 구가하는 것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테크 산업의 굉장히 큰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성장성을 본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로봇 기업이 사실은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휴메노이드가 네. 뭐 한 대도 안 팔리는 거죠. 근데도 뭐 수없이 많은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지금 하는데 그것도 네. 한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모든 알기는 빅테크가 모든 다 테크 기업 하더라고요. 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대표님도 그런 실제 현업에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로봇 산업 정부도 지원을 하고 글로벌 테크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관련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대표 김지훈 대표, 그리고 서희롱 코가 로보틱스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